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꿈의 의미를 상상력으로 풀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 있는 구멍에 검은색 캐리어로 펌프질을 한다. 변기를 뚫을 때처럼 구멍 안으로 캐리어를 밀어 넣는다. 몇 번 펌프질을 하자 검은색 물이 솟아나온다. 물은 점점 투명해진다. 물이 솟아나와 넘쳐 흐른다. 펌프질한 여자와 젊은 여자 한 명이 그 구멍에서 솟아나온 물로 길바닥에서 우도과 치마를 빤다. 난 길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물난리가 났나 생각한다. 두 여자는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로버트 존슨은 내면 작업을 의식적 부분과 무의식적 부분 사이에 오가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꿈의 모든 맥락과 이미지는 그 대화의 형상화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명심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꿈은 내 의식의 태도를 성찰하기에 매우 적절한 아주 귀한 꿈으로 보여지는데요. 꿈속 20대 후반의 여성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나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는 그녀가 캐리어로 펌프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한 노력으로 연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의문이 일어나요. 그러한 판단이 과연 적절했는가? 그 판단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 관점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 등의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혹은 무엇을 보고 싶은가인 겁니다. 정말로 봐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되 보지 않거나 보되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음을 깊이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의심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거든요. 만일 나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집요하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이 꿈에서 깨치는 바는 이후 삶을 살아가는 데 더없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선생님은 이 꿈에 대한 느낌이 어떤 거였어요? 이 꿈을 꾸고 일어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꿈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구멍이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꿈에도 제가 묘사를 할 때 엘리베이터에 구멍이 있다 이런 묘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뭔가 구멍이 있다는 게 굉장한 저한테 불안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꿈에서도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게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있는 걸까? 이 구멍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 보게 될 것 같고요. 이 20대 여성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제 변기를 뚫는 것과 같다, 펌프질을 한다, 이제 이런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진짜로 펌프질이든 어쨌든,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한 어떤 그 힘과 압력을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상상에서는 아스팔트 길에 어떤 구멍이 있고 그곳에 캐리어를 끌고 가다가 캐리어가 빠졌던 거 아닐까?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 캐리어를 꺼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어떤 길에 이런 구멍이 있고 근데 거기에 캐리어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멈춰서서 캐리어를 꺼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옷을 빨고 이러는 게 이 여자한테 이 캐리어와 옷이 진짜 중요하구나. 자기의 많은 힘을 들일 정도로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식이 이런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페르소나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공감 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 꿈에 묘사됐을 때 이 여자가 하는 역할은 뭘까 이제 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이 꿈으로 선생님이 해준 연상과 저의 연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꿈꾸니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실제 이 꿈으로 기존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가령 캐리어를 끌고 가던 와중에 싱크홀이 발생해 땅이 푹 꺼진 거죠.
캐리어가 그 구멍 안에 끼인 겁니다. 또는 이미 구멍이 있었으나 미처 보지를 못하여 겪게 되는 불운인 거죠. 암튼 여성은 크게 당황해서 캐리어 손잡이를 마구 움직이면서 캐리어를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펌프질하는 것으로 보는 내가 있고요. 그러다가 땅속 배수관을 건드렸을 수도 있죠. 검은 물인 이유는 배수관이 터지면서 고여있던 물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공사가 막 끝난 시점에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에는 불순물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참을 흘려보내야 비로소 맑은 물이 나오고요. 그 여성은 구멍에서 캐리어를 빼내지 못하여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펌프질하는 모습은 흡사 캐리어를 끄집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내 시선에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여진 풍경의 속사정이 그러하다면 실제 그 여성의 사정과 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태 파악에 무지한 나는 구경꾼으로 있을 뿐이죠. 이 지점에서 나의 오랜 어쩌면 고질적인 습성이 읽히는 겁니다. 내 안에 누군가 어떤 요소, 어떤 부분은 현재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지만 나는 그 순간을 뻔연히 보면서도 구경꾼으로 있다는 겁니다. 내 의식의 태도는 구경꾼의 태도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거나 보지를 못하는 탓입니다. 마치 물속 세상을 바라볼 때처럼 내 시선은 굴절과 왜곡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의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꿈은 그 지점을 깨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성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 공감은커녕 무감하게 바라보는 내 모습, 더군다나 그 여성이 결국 나의 내적 존재라는 점에 깊이 머물러 본다면 나는 나 자신의 많은 부분에 대해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는 뜻일 거예요. 그 여성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부로 투사될 텐데 내가 처한 어려움과 외로움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듯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심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처리하는 내 방식은 꿈에서처럼 길 위에 멍하니 서 있는 걸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는 방식은 외로움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 여성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도움이 필요하냐 라고 물을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그리 물어봐 준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사를 하면서 선생님 생각도 많이 났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다지 필요가 덜하다. 되도록이면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 보여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 처리를 해나갈 때 그것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감정이라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 뭐 불쾌함, 뭐 분노 이런 것은 명백하게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불안을 드러내는 것은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거고 그것은 피해로 올 수 있고 내가 이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이를 그르치게만 할 뿐 내가 원하는 거 절대 얻을 수 없게 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그래서 제가 놓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일상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내가 크게 손해봤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잘 흘러가게 한다. 그 습이.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항상 이익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서의 내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누가 줄까? 그 사람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건드릴 얘기는 이 감정 컨트롤, 뭐 조절과 통제 이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보겠습니다. 길바닥 위로 솟구치는 검은 물, 빨래, 물난리 등 꿈에서 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물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있어요. 화장실과 변기는 우리 안의 우울감과 상관이 있고요. 꿈에서 드러나는 바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배수관 안에서 조용하게 흘러가야 할 물이 길바닥 위로 솟구치고 있잖아요. 막힌 변기를 연상하는데 이것 역시도 잘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그와 같은 지경에 놓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할 때 잘못 건드려지면 엉뚱한 곳에서 위험하게 터져버리니까요. 이 측면에서 구멍에 빠진 캐리어가 배수관을 건드린다는 연상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캐리어는 사실 우리의 짐가방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부담과 압박, 이를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보자면 우리의 정신이 감당하기 벅찬 과도한 짐이 우리의 감정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겁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배출되지 못한 채 계속 쌓이게 돼도 문제가 되고요. 내적 우울감이란 그런 겁니다. 이 꿈을 통해 짐작컨대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룸에 있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빨래를 하는 두 여성을 보고 그들의 집에 물난리가 난 것으로 짐작을 하잖아요. 이는 이고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투사라 하겠습니다. 물난리가 나면 온 집안이 물에 잠기게 되죠. 집이란 상징적으로 이고가 머물러 있는 곳. 그렇다면 내 이고는 감정이 적절하게 조절되거나 통제되지 못하여 마구 넘쳐나는 공간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늘상 버겁고 불안한 이유는 그 때문인 거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다른 무엇이든 내적으로 감정 과잉의 상태에 있다는 고백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고를 압박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 이는 제대로 방어하거나 수습하고 처리하기 힘겨워한다는 뜻이죠. 그로써 부정적인 감정은 온 집안의 물난리를 초래해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길거리로 피신하는 거죠. 그런 연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닥 위로 솟구친 물은 처음에 검은색이었잖아요. 불순물이 잔뜩 섞인 상태처럼 말이죠. 두 여성도 겁을 먹었을 테지만 검은색 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버팁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물의 상태가 점점 맑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검은색 물은 공포를 일으키기에 적합해요. 사람들이 감정을 들여다보고 돌보기를 꺼리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검은 물이 어느 정도 나온 뒤에는 맑고 투명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뭐냐면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많은 이들은 혼비백산 도망치죠. 그러나 두 여성은 그 시간을 버텨내서 더러워진 옷을 빨 수가 있었던 거죠. 삶이란 결국 버티는 자가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캐리어는 길 위에서 잘 굴러가야 하는데 바닥에 구멍이 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은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배수관에 또 다른 구멍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모든 문제의 확산과 심화는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구멍이나 싱크홀이 발생하면 달려들어 해결을 봐야 하는 거예요. 돌이키기 힘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 생긴 조그만 구멍에 다가가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캐리어가 빠지는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나에 대해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꿈에 등장한 2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은 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그녀는 나의 그림자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녀는 어떤 여성이냐? 그녀는 지금 문제 해결에 애를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을 펌프질하는 모습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이는 내가 문제 해결의 경험이 전무한 탓일 겁니다. 뭐냐면 내가 겪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때문일지 몰라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직면에 있는 것인데 나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주하려는 용기가 내게는 구멍으로 있는 거예요. 빈 구석으로 있다는 뜻이죠. 내게 있어서 제일 안 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멍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본 뒤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노력이 모아져야 하는 시점에 내가 있는 겁니다. 캐리어 내부를 차지하는 대부분은 옷이잖아요, 보통. 두 여성이 빨고 있는 옷들은 구멍에 끼인 캐리어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캐리어가 망가져 밖으로 빠져나온 옷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여성은 그 옷들을 빨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상징적으로 풀어내보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란 상당 부분이 옷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그런 짐작이 돼요. 옷이란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상징한다고 할 때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시점은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차오를 때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떠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 마음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여행에 대해 낭만적 꿈을 꾸는 것도 알고요. 여행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그야말로 펌프질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일상의 골칫거리는 우리의 내면을 황량하게 몰아가잖아요.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우리 안에서 새롭고 신선한 에너지나 생명수가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 또 답답함을 뻥 뚫어주기 위해 여행은 펌프가 되기도 하고 뚫어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여행으로 회피하는 습을 지속해 왔다면 이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구멍에 빠진 캐리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여행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기분도 엉망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무거운 짐가방을 끌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습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죠. 고집불통의 이고를 향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이동 중지 명령이 되었죠. 이제 그만하라는. 그 캐리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여성의 모습에서 아까 배수관을 건드렸는데 처음에는 검은 물이 나오고 좀 버텼을 때 맑은 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내가 저게 참 안 되지, 내가 저걸 참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 저의 해결 방식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조언을 구하고 내 불안감을 좀 잠재워주길 기대하는 거. 제가 취했던 방식은 그러는 거였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힘이 생긴 채로 그 상황을 또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또 비슷한 해결 방식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그 꿈장면에서 왜 도망가지 않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습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 여성의 모습이 저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감정을 버티는 게 나한테 뭘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못해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